409번째 학습 목표인 일루성자에 대해서요. 일루성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호기간에 어디 가서 한자 교육을 받는데 일루성자를 이렇게 써서 가르치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쓴다는 것은 왜 뜻이 이루다가 되고 왜 의미 성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하지 않은 그런 수업은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서 책 보고 무조건 쓰고 외우면 되는 수업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그런 형태로 쓰이고 어떻게 해서 이루다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의미 성이 된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 책에도 이렇게 써 있어. 인쇄 매체를 좀.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언어 정책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글자들을 좀 잘못된 글자 많잖아요 지금. 그 잘못된 글자만이라도 좀 제대로 써서 이렇게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잘못된 글자 그냥 그대로 잘못 써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일루성자를 내가 안 가르치고 내가 그냥 나만 알아보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뭐 나만 써서 나만 알아보고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쓴들 무슨 상관이겠어. 그렇지만 가르친다고 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죠. 우리가 부수색인으로 일루성자를 찾아보면 창거자 부수예요. 창거자 부수에 몇 회가 있냐면은 3회가 가야 있어야 돼요. 3회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창거자 빼고 나면 하나, 두 획이잖아요. 두 획이 아니고 3획이라니까요. 이 글자 빼고 나면 남은 글자가 바로 창거자 빼고 나면은 남은 글자가 바로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이건 하나, 둘이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때 두 번째고 세 번째 글자, 요 글자가 음역화를 한 거예요. 지금 요 글자가 음역화를 해서 이 글자가 바로 음역화를 하는 글자라고요. 근데 이런 글자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글자는 없잖아. 여기에 쓰이는 이런 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없고 요 글자는 있는데 요 글자가 정이라는 글자인데 정이 여기서 성이 되는 표이잖아요. 지금 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문회자에서도 일루성자 설명할 때 송무 해놓고 이 글자가 음역 글자가 된다고 정성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글자가 음역 그런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강의자도 지금 강의자 우리가 서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용한테 1800자를 만들고 나서 글자 형태를 놓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때에 기준을 잡으려면은 강의자를 갖다가 살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강의자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이렇게 쓰신 분들 많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왜? 중고등학교 학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서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해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한 획으로 쓰지 말고 두 획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 교수님, 창과의 3획이라고요? 창거자의 3획. 이 창거자 빼고 나면은 하나, 둘, 셋, 3획. 아니 여기 네이버에는 4획으로 돼 있어. 그건 잘못된 거이고 그러면. 네이버에 사익이 돼 있으면은 그건 그 네이버가 잘못된 거이고. 뻔히 이제 어떻게 사익으로 이거 창거자 빼고 나면 어떻게 사익이 될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야 네이버가 잘못된 거 있겠죠. 부수를 참고하라고 해놓고 뭔가 착오가 있겠죠. 자,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글자는 다시 청거자가 바탕이 돼 있고요. 그렇지. 창거자가 사역의 글자가 그렇게 이 글자가 그 서해안 사람들이 글씨 다 묻혔어. 미안합니다. 소외를 갖다. 자,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잠깐 사전에 내용을 잘못 읽은 것 뿐이고. 자, 보세요. 창거자 앞 시간에도 나왔어요.
앞시간에도 이렇게 고문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은 이 고문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각골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요게 사람의 목을 베는 날부음이라고 했어요. 날부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도끼 형태로 날이 도끼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도끼 형태로 바로 이 형태에서 세 글자가 나와요. 사실은 쌍둥이가 되는 글자 세 글자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이 아까 도끼볼자예요. 이렇게 이 도끼볼자인데 요거 날 부분이에요. 날 부분을 이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요. 나머지는 참과자고요. 그 다음에 날 부분은 다 반드시만 이렇게 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도 이 글자도 같은 데서 나온 글자. 그러니까 한 엄마가 새 쌍둥이를 낳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참과자는 바탕인데 요 날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요 밑에 날 부분 요 부위를 갖다가 또 짧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부위를 짧은 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글자가 나와요. 근데 옛날 보릿고개가 있는 시절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세 명을 다 세 아이를 다 키우려고 다 굶어 죽이 생겼어. 그러니까 요것만 키우고 도끼 자기 뜻을 그대로 전달을 받은 요 도끼 올자만 키우고 여 골자하고 여 골자는 간지자. 간지자에다가 줬어. 써먹으라고. 그 간지자가 십간과 십이지로 나눠지죠. 십간은 천간을 말한 거이고 이건 지지를 말하죠. 그 천간자가 바로 갑을병정을 일으키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정신인데 갑을병정 무을 때 쓰는 무자. 이게 몇 번째예요? 다섯째죠. 그래서 이게 다섯째 천간 다섯째 천간집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형이 4명이 이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섯째가 된 거예요. 다섯째 천간 그 집에서 이제 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지집으로 갔는데 지지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할 때 술이 술 11자잖아요. 11자. 그죠? 그래서 이걸 11째 지지 거기서는 또 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운명이 서로 달라졌어요. 네. 요 글자하고 비슷한 거 이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물어와서 근데 빨리 얘기한다면 열십자가 달라붙은 글자는 이렇게 쓰인 글자는 열십자가 갑옷갑자하고 같은 글자로서 이게 갑옷갑자가 방패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고 했잖아요. 방패하고 창이 이 모든 병장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게 병장기용이라고 있어요. 병장기용 여기에 이게 열십자가 아니 열십자가 원래는 방패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수자리 숫자, 지키는 숫자, 수자리 숫자인데 지키수가 또 다른 글자가 있으니까 수자리 수라고 많이 했는데 한산선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할 때 쓰이는 수루가 숫자가 바로 입자로 있잖아요. 수루의 숫자. 지키는 자리에 적이 들어온 걸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지키는 곳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달라져요. 이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하고 이렇게 쓰이는 글 이게 특히 골자하고 이 골자 이건 반드시 이건 점을 이렇게 쓰여있는 건데 사람이 입자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 5글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요 3글자는 형제가 되는 글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요 글자도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있지만 요 2글자도 도끼가 달린 창을 나타낸 글자야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요 글자가 지금 도끼가 달린 창이야 지금 5째 천간 문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살펴봐야 하는데 요 글자를 책마다 지칭은 명칭이 달라요. 대표적인 자원을 갖다가 지칭는 것이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해요. 고물회정, 그렇죠. 고물회정. 또 하나. 못정, 아니 못정이라고는 잘 안 하고. 장정정. 그다음 또 하나. 갑을병정. 그렇죠. 갑을병정에 넷째 청간정자. 넷째 청간정자.
이게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고물회정, 어떤 책에는 장정정, 어떤 책에는 넷째 천간정 이렇게 해놓은데 뭘 쓰면 좋냐 이게 뭘 쓰면 좋냐. 저는 있죠. 넷째 천간정으로 써놨잖아요. 저는 넷째 천간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봐서 넷째 천간정을 썼는데 이유를 설명하죠. 자, 이 글자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못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못정이라고는 잘 안 하죠. 사실은 이 글자는 못정자는 세 글자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자니 네. 앞정을 때 쓴 글자예요. 눌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앞정. 근데 이 못정자가 이 글자에서 나온 글자야. 분화되어 나온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좀 못을 나타낸 글자예요. 못을 나타낸 글자.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각공 형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각골무늬 형태에서 이렇게 되다가 금문이 와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소전에 와서 이렇게 쓰인 것이 그것이 다시 생겨서 이제 오늘날 글자가 되는데 이게 뭘 나타낸 거냐? 이게 가장 오래된 문자 이게 뭐 나타냈냐? 길다란 못이에요. 이게 길다란 못. 나무 못이요. 나무 못. 쇠붙이가 없는 시절에 오늘날 우리가 목수들을 갖다가 흔히 대목 소목으로 나눠요. 대목 소목인데 네가 대목은 집 같은 걸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이고 소목은 이제 가구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대목이든 소목이든 특히 대목 같은 경우가 집을 짓 때 보면 나무고 나무 이을 때에 웬만하면 쇠붙이를 안 쓰고 나무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이 나무못을 사용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가는데 판대 가서 나무못 하려고 하면 나무못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형태부터 있어. 그 나무못을 위에서 봤을 때 형태예요. 이거 위에서 못 대가리지 그러니까 못 대가리 부분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건 옆에서 본 거야. 이것은 옆에서 본 거이고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그러다가 근문에 와서 쐐기 형태로 바뀌어. 쐐기 형태로. 쐐기를 박는다. 쐐기도 못의 일종이에요. 그것이 이제 문자가 되게 해서 선으로 바뀌면서 이런 형태가 돼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게 원래는 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못. 그래서 우리 은단 있죠. 은단 뭐 독특한 특이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뭐냐면 정향이라는 약재예요. 정향. 네. 은단에 보면 정향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요. 족발집에서도 정향을 써. 족발 삶을 때 이 정량이라는 말에 정자를 이 글자를 쓰는데 정량이 왜 이 글자를 갖다 쓴 줄 알아요? 그것이 못처럼 생겼기 때문에. 정량이라는 그 약재가 못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갖다 쓴다고. 이 글자. 정량이라는 약재가 꽃봉오리를 말리면 이 못처럼 생긴다. 못처럼 보여요. 그래서 못처럼 생긴 향료라고 해서 정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자가 우리 못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그냥 글자 자체를 이렇게 쓰이는 글자 자체예요. 이것이 마치 고무래처럼 보인 거야. 이거 못에서 나온 글자이지 고무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글자 자체가 못처럼 고무래처럼 보니까 저 시골 동동은 고무래 작은 걸 당그레라고 그래. 당그레. 고무래라고도 하고 당그레라고도 하는데 이게 곡물 같은 걸 판판이 깔거나 흙을 고르게 해오거나 아니면 작은 것은 뭐 아궁이술에다 집어해가지고 재를 긁어내.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고무래고 작으면 당그레라고 지방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 동네는 당그레라고 하는데 그 고무래야 되네. 글자 자체가 그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고무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이 글자 속에 있는 뜻이 아니야. 옛날 사전에는 고무래라는 표기가 없어. 오늘날 사전도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나온 사전이면 고무래라는 뜻이 표기가 안 돼 있어. 사전에 절대로 사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무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보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네이버 한자선에 보면 고무래가 당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웃긴 짓이에요. 지금 이거 없는 뜻이야.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넣은 속훈이야. 속훈. 그냥 사람들이 잘못되는 글자도 쓰면 통용이 된 게 속자단이에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뜻이야 지금.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풍습 속정이 풍습이 돼서 쓰이다 보니까 속권으로 취급하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바다시 사전에 표기해낸 뜻은 아니라고. 요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글자 구성에서 고문이하고 관련된 글자 한 글자도 없어. 이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쓰이는 어휘 가운데 고문이하고 관련된 어휘가 하나도 없어. 그래, 목불시정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니 그때는 낫으로 인데 그것은 활 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활 쏘는 것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기회가 있겠지만은 활 쏘는 자세에서 나온 말이에요. 활 쏘는 자세. 그게 낫과도 관련이 없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표기되면 안 되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문에는 절대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고문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고 할 때 장정정자를 쓴다고 치면 그럼 왜 이 글자가 장정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문에는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쓰지 말고 장정 아니면 내재청을 쓰는데 왜 장정이라는 뜻이 이 글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장정이라는 뜻이 있겠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이게 간지자 얘기했잖아요. 간지자가 뭘 나타내기 위해서 간지자를 주로 쓰고 있어요. 연월 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있죠. 연월 일시를 나타내기 쓰는데 자, 그 가운데 시간과 관련돼서도 이 정자를 쓴단 말이죠. 연월 일시를 나타내는데 이 정자가 간지자 중에 하나니까 가불병정의 넷지정간 정자니까 그러면 정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시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이걸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동그란 360도 방향에서였죠. 360도 방향에서 방향을 갖다가 24방향으로 나눈다고 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에다가 또 12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씩 깨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24개 방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거 24시에 딱 바르게 가면은 이때가 뭐예요? 자정이죠, 자정. 요거 딱 낮 12시에 오면은 정오죠. 그러니까 이게 오시죠, 오시. 12시가 오시죠, 오시. 이거 자정은 자시고, 그러죠? 자시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씩 이제 24시니까 1시간씩 배당이 있죠. 그럼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3시 30분부터 30분까지예요. 24시 30분. 30분이야. 24시 넘어가서 30분. 그리고 오시는 몇 시예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배당이 되니까 이 가운데가 12시가 자정이란 말이에요. 여기 24시가 여기 24시가 자정이고 여기 12시가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자, 그런데 정시는 몇 시예요? 정시는 5시 다음이에요. 여기가 정시예요. 정시. 그러면 12시 반부터 그렇죠. 그러면 정시는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예요. 그러니까 1시 전후에 시간대예요, 지금. 자, 이 정시가 바로 1시 전후의 시간이에요, 지금.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낮 12시가 더워요? 낮 1시가 더 더워요? 1시가 더 덥죠? 햇빛을 많이 받는 덥다는 거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어디가 가서 나무를 봤을 때 이쪽 나무까지 오고 이쪽 나무까지 오고 어떤 무성한 쪽이 햇빛을 많이 받는 쪽 아니에요. 그러죠? 어디 지역인데 방향을 잘 모르면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나무에 무성한 쪽이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란 말이에요. 무성하다는 건 성하다, 햇빛을 많이 보면 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시가 만물이 성한 시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하다 이 뜻이 있어. 성하다. 정자가. 이게
이게 간지자로 쓰이는데 간지자로서 정시하고 관련돼 있고 시간도 지금 정시와 관련된 정시가 만물이 성하게 자란 때야. 햇빛을 많이 받아서. 자, 사람의 나이 성한 때가 언제예요? 장정의 나이야. 그 장정정자예요 이게. 30대 정도. 아니 저 주례에는 19세에서 59세까지. 정강제라고 할 때는 강장제. 강은 40대, 장은 30대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책마다 달라. 우리나라는 또 호패를 16세부터 찼어. 그래서 시대하고 좀 달라. 시대적으로 나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자 어쨌든 간에요. 뭐 호패를 찬다고 조선시대라고 치면 16세 이상이 또 장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왜 이게 장정이 되느냐. 요 글자가 간지자로 쓰이는데 넷째 청간정자로 쓰이고 넷째 청간정자가 시간 관련 때는 정시가 되는데 정시가 바로 이 시간을 말하는 거이고 또 이 시간은 만물이 성하기 때문에 성하다고 성한 사람의 성한 때가 장정의 나이 때이기 때문에 장정의 뜻이 그래서 장정이 돼. 그러니까 결국 장정의 뜻은 뭐예요? 넷째 청간정부터 비롯된 뜻이야. 그러죠? 넷째 청간정에서부터 넷째 청간정과 관련된 정시에서 성하다의 뜻이 나오고 성하다 뜻에서 다시 장정의 뜻이 나왔으니까 결국 장정의 뜻은 넷째 청간정에서 비롯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넷째 청간이 더 올바른 표기가 돼요. 그래서 본인은 고문하고 상관없고 못인데 못을 나타내는 것에 이미 세금자를 붙여서 쓰고 있으니까 못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간지자로 비로자 쓰이는데 넷째 청간정으로 비로자 쓰기 때문에 넷째 청간정이라고 한 것이 온당하다 그거 얘기예요. 이 이유를 알겠죠? 잘못된 이유가 알아야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루어진 이 넷째 청간정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표기를 현장에서 교육할 때 사실은 고문이자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장정자가 아니고 넷째 청간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넷째 청간정이 제대로 된 가장 올바른 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넷째 청간정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의 동물 중에서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화된 나온 글자 못정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리 정자예요. 정수리 정자. 머리의 최고 꼭대기 부분이죠. 정수리. 그래서 산에서 최고 꼭대기를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정원정인데 머리 혈자가 달라붙어 있죠. 머리 혈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저 뭐예요? 정문일침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죠. 그 다음에 바로잡을 정자예요. 잘못된 말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치면 바로잡을 정자예요. 수정하다 뭘 뜻은 이제 바로 정정하다 바로잡을 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할 정자예요. 술병을 갖다 부리죠. 주정을 부리다 뭐 할 때 쓰는 정자예요. 주정 부리다. 술 취할 정자. 주정 부리다 뭐 할 때 쓰는 정자. 그 다음에 정성스러울 말을 정성스럽게 한다 이거예요. 정성스러울 정자. 정령코 뭐 할 때 쓰는 정자 이 글자죠. 정성스러울 정자. 말을 정성스럽게 하는. 그다음에 밭두둑 정자예요. 우리가 농토의 일지가 넓이를 때 몇 정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정자. 밭두둑 정자. 그 다음에 정자정자가 있어요. 높은 토대 위에 지어놓은 집과 관련돼서 높은 토대 위에 지어진 집이 정자정자. 그 정자에 사람이 머무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머무를 정자예요. 정지할 때 쓰는 글자. 남산에 이거 팔각정할 때 쓰는 정자고 이게 정지할 때 쓰는 글자예요. 머무를 정자. 정차하다 뭘 때 쓰는 글자.
정거장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온 일일성자예요. 이 글자가 무기잖아요, 무기. 창고 같은 무기. 아까 무슨 이렇게 이 도끼가 들어있는 창이야. 이렇게. 무기를 사용해서 뜻을 이루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기와 관련된 글자, 이 글자가 이루다는 뜻에 영향을 주면서 가벌병정의 정자가 성으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룰성자가 다시 음역하는 걸 때 정성성자가 있고요. 말을 갖다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음식을 가득 채운마에서 나온 성할성자가 있고요. 그런 명자를 붙여가지고 풍성하다를 때 쓰는 성자죠. 그 다음에 흙으로 쌓은 토성이요, 토성. 옛날 이게 몽천토성처럼요. 흙으로 쌓은 성이요. 성성 재성자가 있고요. 높이 쌓았다 이게 차를. 그 마지막 정자가 음역하는 마지막 한 글자가 바로 위에 얘기했지만 바로 이 글자예요. 7타자. 정이 여기서 정정 하다가 정정하다가 성 했는데 갑자기 7타자가 음역하는 단계 이상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음의 변화가 좀 커서 그렇지. 죽었다 깨나 이거 음역할 자예요. 네. 우리 저 언젠가 했어요. 언젠가 한 글자 가운데 이 글자 요 글자 이 글자 정 탄. 정인데 이렇게 쓰이는 순간 정이 탄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마지막 종성이 다 탈락됐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이게 음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종성이 탈락된 거예요. 이게 정이 성이 되고 탕까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이 고들정자 아니에요. 고들정자인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그림족자 정자 영정 사람이 죽었을 때 영정사진 볼 때 쓰는 그림족자 정자 아니에요. 그림족자 정자인데 팅자. 그렇죠. 그런데 이 정자가 그림화자고 합쳐서 쓸 때는 정화가 아니고 팽화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읒자가 티읒자로 바뀌는 상황처럼 여기도 정이 티읒자로 바뀌는데 탕까지 왔는데 마지막 음성계가 우리 앞에서 요글자도 공자가 곤으로 바뀐 것처럼 이글자도 뭐야 탕이 탄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옷이 터진다고 해서 터질 탄자인데 근데 마지막 종성까지 다 탈락됐다는 게 이게 엔지에서 지만 탈락이 아니고 다 탈락된 거야. 그러니까 정이 텅이 되고 탕까지 왔어. 여기 패턴처럼 왔어요. 왔는데 마지막 종성까지 다 탈락돼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타잖아요. 이거 타예요. 이게 타. 이게 죽었다 음의 변화가 컸다 뿐이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데서 많은 사람이 써서 그렇지 이게 원래는 가불병제의 정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가 공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당구, 칠당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아이동자가 음역하면서 손수자가 변화되어서 이 칠당자가 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글자가 연성 이게 치다는 뜻이지 이 글자까지 음역할 자가 아니야. 요 위에 당구울 때 쓰는 글자가 자가당착할 때 쓰는 당자가 아이동자가 당이 되면서 손으로 치는 것처럼 이 글자도 이 글자가 음역하면서 손으로 친다는 뜻의 글자라고 얘기해요. 이 글자가 분명히 음역할 자라 이 아이동자가 음역할 이 글자도 음역할 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음이 정이 타가 됐으니까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연관성을 갖다가 못 짚어보는데 이 글자가 정이 탕이 된 것처럼 이것은 정이 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 가서 교육할 때에 실다자예요. 실다자는 정자가 음역하는 글자로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던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이를 숫자예요. 자, 빨간 걸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는 이룰 쓰라고 해놓고 요거 뜻을 따로 쓰라고 했는데 원래 이 글자가 이 글자에서 분화된다는 글자예요. 호재로 오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착받침이 더 잘 붙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 뜻과 이것이 뜻이 서로 달리 쓰이겠지만 원래 같은 뜻을 지닌 글자였던 거예요. 화신이가 설문자에다가 서로 다른 글자를 보고 다른 뜻을 갖다가 표기해놨지만 사실은 이 글자의 고물자를 보면은 일단 요 형태오고 이것의 형태오고요. 이 글자가 뜻을 따라 숫자는 8팔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로 봐야 돼요. 이것의 형태오고 돼지 숫자거든요 이게. 이 돼지인데 사람이 키우는 돼지보다는 야생의 돼지 생각해야 돼. 야생의 돼지. 야생의 돼지가 멧돼지 아니 멧돼지? 멧돼지? 그 멧돼지를 타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멧돼지 젖자가 있잖아요. 그러죠? 또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요. 이 멧돼지 젖자가 들어가서 쓰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저육볶음, 제육볶음이 있지만 멧돼지 젖자가 들어가서 쓰인 말 가운데 그렇죠. 저돌적이다 할 때 쓰인 젖자예요. 저돌적이다. 이 야생의 멧돼지를 사람이 그냥 간단한 뭐 도구나 이런 걸로 못 잡아요. 절대요. 사람이 당오지 멧돼지를 못 이겨요. 맹수의 맹수. 요즘에 저 도심에 멧돼지 나타나잖아요. 요즘에 도심에 멧돼지 나타나는데 멧돼지가 부딪힌 사람들 병원에 다 실려가요. 멧돼지 부딪히기만 하면 멧돼지가 움직이는 물체를 가서 달라들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치료도 안 해줘요. 자기가 갑자기 멧돼지한테 치료비 내라고 하는데 멧돼지가 치료비 낼 수 있냐고요. 자기가 내야 돼. 자기가. 그냥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이 사슬을 이렇게 보면 먹이 사슬에 매일 이게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동물로만 치면은 이게 저 고양이과 동물이 최고 상위에 있어요. 고양이과 동물들. 고양이과 동물이 뭐예요? 범, 표범, 시라소니, 살쾡이 이런 것들이 사교 이런 것들이 고양이과 동물이거든요. 이 고양이라는 말 자체가 상위 개념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고양이도 표현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자의 범이나 표범이나 시라소니는 거의 없어졌어요. 뭐 어딘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없어지고 그나마 살쾡이 삭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삭이 모사의 최고 위인인데 삭을 멧돼지가 두려워하지를 않아. 이게 멧돼지 입장에서는 뭐야 천적이 범이나 표범, 시라소니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저 없어. 그리고 삭이 이제 삭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멧돼지가 어떻게 돼요? 포식자가 돼가지고 천적이 없으니까 이게 개체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 그 먹이 사슬에다 늘어나는데 이렇게 먹이사슬 많이 떼띄어 이러면 먹이사슬 밑에 것을 야들만 지금 잡아 먹는 거 이 옆에 밀려나는 애들은 어떻게 돼? 먹이를 어떻게 도심에서 볼 수밖에 없어. 먹이 경쟁에서 요 상위 개념의 멧돼지가 여기에 하위 개념의 것들을 잡아먹는데 너무 늘어나 있으니까 야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 그 야들이 어떻게 돼? 도심에 와가지고 쓰리통 뒤지는 거야. 근데 그런 멧돼지를 사람이 간단한 도구를 못 잡는 게 총을 쏴서 잡을 수는 있어도 못 잡아요. 멧돼지 이거 맹수라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도 같은 방 상황이잖아.
옛날 사람들 총이 없잖아요. 간단 도구 같은 걸 사냥 도구 같은 거 이용해야지 멧돼지 잡으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맹수를 잡는 방법이 뭐이냐 이거야. 멧돼지나 이런 범 같은 거 잡는 방법. 우리 고분백화에 보면은 수렵도가 있어. 수렵도에 보면은 말을 탄 사람이 활을 쏘는데 화살이 있죠.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 뭉툭해. 끝이 뭉툭하다고. 정작 범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데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다니까 끝이. 이거 뭐이냐면은 이거 명자면은 그렇죠. 명적이야 명적. 우는 화살. 효시. 울력자 효시예요. 왜 이걸 쓰냐면은 자극을 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있는 거야 지금. 화살을 쏴가지고 범을 잡을 수는 없어. 그런데 얘 아들 그럼 잡는 방법은 그냥 원하는 쪽으로 모으는 거야.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로 몬다든지 절벽으로 몬다든지 하는 거야 지금. 도망갈 때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야 지금 자극을 주는 거야. 쇠 소리 나게끔 해서. 이거 우는 화살 명적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사냥 방법을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이 멧돼지도 어떻게 했냐면 한쪽으로 몰아야 돼. 절벽이나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 같은 걸 파놓고 몰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석진 곳을 갖다 펴는 거예요. 구석진 곳을 펴놓고 그 방향으로 지금 멧돼지를 모는 거다 이게. 사람의 뜻이 따르도록 이렇게 모는 거야 지금. 그럼 돼지가 어떻게 멧돼지가 그 모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그 길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길이 달라붙은 거예요. 호장없어 길. 그러면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뜻을 따르게 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돼? 뜻을 이루는 상황이야. 사냥을 성공시키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라고. 자, 뜻을 따를 수라는 글자는 돼지를 구석진 곳으로 모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몰아서 원하는 상황을 이룬다고 해서 이 상황은 이룬다는 뜻의 글자인데 모으는데 원하는 길로 몰기 때문에 책받침이 달라붙었다고 했어요. 아침에 드디어 잡았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글자고요. 이 글자가 뜻을 따를 수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의 도문 중에서 이제 음역하라는 글자인데 서로 같은 글자인데 여기다가 불합자가 달라붙으면은 봉수대할 때 쓰이는 부싯돌 주자인데 옛날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봉수 그런 곳이 봉수대인데요. 봉화 그럴 때 쓰이는 숫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제 뜻은 불 피울 때 사용하는 부싯돌 순위 부싯돌로 그러니까 불을 피운 거죠. 또는 오두변이 달라붙은 수의 숫자가 돼요. 수의 숫자. 수의 숫자인데 오늘날 목숨 숫자를 많이 쓰는데 목숨 숫자를 써 수의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같은 수의예요. 수의 숫자. 그리고 뜻을 따르는 숫자는 다시 언덕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있는데도 쓰여야 돼요. 이게 본래 음은 추야 추 사실은 추, 주, 두, 투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두, 다, 대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언덕에 물이 져 있는 때를 뜻한 때의 대자 또는 대의 대자 근데 군대를 뜻은 뜻인데 원래 이 글자는 때나 대가 아니고 떨어질 추자에 떨어질 추자. 여기 수가 추가되면서 언덕에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질 추자에 떨어질 추자. 근데 떨어질 추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흑토자를 여기다 붙여요. 네. 자 언덕 이게 흙으로 이른 언덕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죠. 그 추락할 때 쓰이는 추자예요. 실추했다 뭐 명예가 실추됐다 뭐 할 때 쓰이는 떨어질 추자는 내내 이렇게 쓰고 자기는 언덕에 물이 지은 때와 관련돼 가지고 때를 탄 음도 좀 바뀌었죠. 때에 대해 군대 할 때 쓴 글자, 군악대 뭐 할 때 쓴 글자 또는 때를 이음 그대로 갖다 써서 대대라고도 하고.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간헐간자인데 시계를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됐네요. 간헐간자로 설명이 좀 길어야 될 글자예요. 요 글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